가보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전반에 대해 엄지원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석포 재련소 문제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재련소 문제는 올 하반기 지역사회 최대 이슈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초 서울의 한 환경단체가 재련소 주변 토양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면서부터였는데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WHO 권고 기준 최대의 2배 이상, 아연은 최대 6배 이상이나 검출됐습니다. 이는 현재 정부의 토양 정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장항 재련소의 오염 수치를 4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토양오염 보도 이후에 다른 환경 문제들도 불거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이후 국정감사에서 석포 재련소가 본격 논의됨에 따라 열악한 작업 환경과 폐기물 유출 정황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근로자들이 1급 발암물질인 황산에 기준 대비 최대 6배 가까이 노출돼 있었고 환경부 불씨 단속에서 폐기물이 배수로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장면이 적발돼 검찰 고발 조치 등이 취해졌습니다. 이후 환경부 장관이 재련소에 대한 환경 정밀 조사와 함께 주민건강 역학 조사를 약속했고 대구지방노동청도 3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네, 석포 재련소 인근에서도 그렇고 올 한해는 유독 탱크로리 전복 사고가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석포 재련소를 빠져나오던 황산 탱크로리 전복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황산 2,000리터가 유출됐고 일부가 낙동강 본류로 유입돼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엔 안동시 송현동 주택가 한가운데서 15톤 유조차가 전복돼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큰 화재로 번졌는데요. 이 때문에 일대 통행이 마비됐고 아파트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또 11월에는 중앙고속도로상에서 25톤 탱크로리가 추돌 사고가 나면서 기름 3만 리터 전량이 유출됐습니다. 다행히 점성이 높은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유라 비교적 빨리 굳으면서 인근 하천 유입 등 2차 피해는 없었습니다. 도박이나 마약 같은 범죄가 지역사회에 파고들었다는 뉴스도 있었죠. 네, 며칠 전 전한 투견 도박이 대표적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투견 도박꾼 49명이 영주의 야산에서 불법 투견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싸움개가 죽거나 큰 상처를 입을 때까지 투견 도박을 계속하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중소시군의 농촌 마을로 파고들었습니다. 한편 영주와 안동의 필로폰 투약자 2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들은 인터넷 등 구입 경로가 손쉬워지고 중국산 필로폰 유입이 늘면서 거래가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 한해 병원 직원들의 폭행 문제도 시끄러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영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20대 남자 보호사가 입원 중이던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폭행 이유는 황당하게도 환자가 잠을 자지 않고 새벽에 병원 복도를 서성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지원 기자였습니다.